사우디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공식 성명 도중 돌연 마이크를 내려놓고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보인 것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얼굴을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 하루 만에 우리를 다시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무시하던 국가 한국이 이 거대한 중동 왕국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 변수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 새벽 리야드 중심부 왕실 방어 시스템 관제실엔 7개의 경보음이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라면 단 하나만 울려도 외신 보도가 쏟아졌을 텐데 이건 국가 전체가 마비되는 신호였습니다. 전력, 통신, 송유, 수도, 항공, 금융, 그리고 의료, 국가 핵심 기반 7개 분야 전산망이 단 3분 만에 모두 다운됐습니다. 이건 사이버전입니다. 내부 침입이 아닌 외부 공격입니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순간 왕세자가 직접 전용 출입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새벽 5시도 안 된 시간이었지만 그는 이미 양복 상의도 걸치지 못한 채 급히 달려온 듯 했습니다. 의료센터는 심장 모니터 전체 중단됐습니다. 응급실 산소 공급 장치도 마비 상태입니다. 송유관 제어는? 제어 불능입니다. 3번 송유 라인에서 누유 가능성 감지됩니다. 자동 차단 실패했습니다. 그 순간 3D 위성 지도가 켜졌고 국토의 절반에 해당하는 석유 송유 구간이 붉은 점으로 덮였습니다. 단 한 줄기 송유도 병원도 공항도 정상 작동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왕자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측에서 제공한 메인 방화벽은 침입 탐지조차 못했습니다. 프랑스의 백업 데이터 센터 역시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왕자가 제 쪽으로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자이드, 자네는 지난달까지 그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보고했었지 않나? 그땐 예상치 못한 변수였죠. 이 정도의 공격은 우린 미국에만 의존했지.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 결과란 말인가? 그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저는 눈을 피했습니다. 제안은 이미 했었습니다. 기술 독립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냈다가 외교 라인에서 제재성 주의를 받은 적도 있었죠. 한국 쪽 기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중국보다 나아봐야 얼마나 낫겠어. 그런 말들이 반복됐고 결국 아무도 한국을 검토 대상으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리야드 중심부 주요 병원 3곳에서 심장질환으로 응급대기 중이던 환자 27명이 사망했습니다. 어린이 병원 응급 산소 차단 시스템은 복구되지 못했고 9세 아이가 산소 공급 중단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송유 시스템은 제어를 잃은 채 남부 사계주로 과다 송유가 시작되었고 이틀 안에 대형 화재 가능성까지 예고됐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술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국가 전체가 그동안 외부 기술에만 의존해온 결과였습니다. 자이드, 왕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한국에 연락하시오. 그 순간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예? 한국 기업 말입니다. 삼성도 좋고 다른 곳도 좋고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던 나라 이제는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요. 그러나 미국과 프랑스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더 늦으면 우리는 진짜로 멈춥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술의 핵심 자료를 받자마자 내부에서 이건 쇼입니다. 국산 기술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하죠라고 조롱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위험이 아닌 가능성의 마지막 희망을 걸어야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예, 곧바로 한국 측과 접촉하겠습니다. 왕자는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이드, 이번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믿어보시오. 그러나 저는 사람도 기술도 어느 쪽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절실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긴급 회의가 끝난 뒤에 저는 곧바로 왕궁 지하의 통신실로 향했습니다. 직접 통신을 맡기로 한 건 단순히 민감한 외교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설계한 시스템이 무너졌고 그 복구를 위해 내가 가장 낮게 평가했던 기술을 찾는다는 사실이 스스로에게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한국 측 기술대응센터 응급통신 요청. 수신 가능 여부 확인 바랍니다. 채널이 연결되기까지 단 3분. 이전까지 미국과 프랑스는 아무리 전략동맹이라 해도 최소 2시간 이상 걸렸던 반응 시간에 비하면 믿기 어려운 속도였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기술대응센터입니다. 응급 시스템 지원 요청 확인했습니다. 상황 개요 및 긴급 대응 요구 수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간결한 발음. 정중하지만 단호한 응대. 나는 마이크를 쥔 손에 약간 힘을 주며 말했다. 국가 기반 7개 부문 마비. 응급복구 최우선. 기술 공유 가능성 있음. 단, 시간은 24시간 이내. 상대는 잠시 정적을 두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복구용 모듈형 응급 반도체 제어 키트 수송 준비 완료. 출발 가능까지 90분 예상. 현지 도착은 18시간 후로 확정합니다. 18시간. 왕궁 전체가 마비된 그 상황에서 18시간이면 의외로 희망이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하나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국왕 직속 국가전략회의실. 참석자는 왕세자, 국방장관, 외무장관, 정보국장, 재무차관, 그리고 저였습니다. 한국 기술을 받아들이겠다는 판단 여전히 유효합니까? 국방장관은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시간 내 도착 가능성 확보됐습니다. 제가 답하자 외무장관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기 응급 대응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우디 전체 기술 인프라를 어디에 맡길지를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한국은 너무 급합니다. 중국보다 낫다는 보장도 없죠. 정보국장이 거들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산 보안칩이 러시아 해커에게 뚫린 사건이 있었죠. 6년 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반박했지만 이미 그들의 표정에는 강한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자이드, 재무차관이 저를 향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 측에서 얼마를 요구하던가요? 요금은 없습니다. 무상 지원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상이라고요? 복구 기술을 주는데? 예. 그들은 기술로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부터 살리는 게 우선이라면서요. 그게 더 수상하군요. 국방장관이 중얼했습니다. 기술은 다 돈입니다. 공짜로 무언가를 준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기술을 모른다고 판단했다는 거지요. 논리는 이상했지만 그 순간엔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묘한 공기 속에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홀로 왕궁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밤하늘 아래 침묵 속에 멈춰 선리야드의 불빛들이 전처럼 반짝이지 않았습니다. 소음도 기계 소리도 없이 정지된 도시. 그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미국과 프랑스를 따르며 검증된 나라라는 말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검증된 나라들은 우리를 외면했고 단 하나의 나라, 우리가 한 번도 주인공으로 여겨본 적 없던 한국이 주저없이 움직였습니다. 내일 아침 한국 기술팀이 도착할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이 복잡한 사우디 인프라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아직 반신반의 중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겐 의심보다 더 큰 절박함이 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새벽 5시를 넘긴 시간, 저는 국왕직 통신기지로 향했습니다. 도심은 이미 군 병력으로 통제되었고 거리엔 검은 전신 차량과 드론 감시 체계가 전부였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여전히 중단 상태였고 송유관 제어본부에서 화재 위험이 심각하다는 경보가 연이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미국 방산업체 엘사 테크놀로지의 긴급 기술팀이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직접 중재하여 파견된 이들은 사우디 핵심 시스템 전용 커널을 사전에 설계했다는 명목으로 당일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시간이면 됩니다. 메인보드에 단일 트리거를 연결하고 파티션 코어를 복구하면 됩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은 단 17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전기 신호가 불규칙합니다. 왜 회로가 이중암호화되어 있지 않죠? 도면대로라면 이건 작동할 수 없습니다. 스위치 버퍼가 5단계로 분리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설계한 구조가 아닌데요.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고 결국 수석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알던 버전이 아닙니다. 사우디 측에서 독자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한 영역이 많아 복구보단 전체 재설계가 낫겠습니다. 재설계. 그 말은 곧 이틀 이상 걸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이틀이면 우리가 가진 시간은 끝났다는 뜻과 같았습니다. 그 직후 프랑스 기술연합 에코플로우 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방대한 양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들고 왔고 각종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재정렬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솔루션은 예상된 상황을 전제로 구성된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변조 사이버 공격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아마도 내부 설비 오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점점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으로 치닫았습니다. 도면만 보고 판단하는 이론 중심의 회의.
한창 혼란 중인 의료기관 현장에서 돌아온 제 담당관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현장에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 회로도를 분석하고 있을 뿐이에요. 프랑스 측은 결국 초기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실질적 대응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말은 이랬습니다. 지금은 기술적 개입보단 정치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장 기술보다 시스템 운영 구조의 리셋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철수한 뒤 왕궁 지하 통로에서 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분위기는 암울하다 못해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외무장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군요.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저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지금쯤이면 한국팀이 국경을 통과했을 겁니다. 시속 계산대로라면 12시간 뒤 도착입니다. 정보국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틀 동안 두 개의 강대국에 SOS를 보냈고 그들은 각각 재설계와 정치적 리셋이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국방장관은 그 말에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단 하루 만에 복구가 가능하다고 말했죠. 그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대응입니다. 아니, 위험한 도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지 기다리는 수밖에요. 그 모든 장면을 보며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아니면 내일은 없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 한국 기술팀을 태운 전세기가 리야드 군용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이들은 소수 정예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응급 수리팀이라 불렀지만 그들의 손엔 전선도 공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케이스 몇 개, 손에 들 수 있는 정도의 모듈 장비 몇 개뿐이었습니다. 이게 다입니까? 국방장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 작은 가방 몇 개로 국가 전산망 전체를 복구하겠다고? 이건 기존의 수리 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복구가 아니라 우회입니다. 시스템의 가장 깊은 핵심을 직접 개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기존 회로를 대신하는 구조입니다. 복잡하게 말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지켜보시죠. 그렇게 한국 기술자들은 사우디 핵심 제어실로 이동했습니다. 서류 검토도 입장 절차도 없었습니다. 단지 한 문장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작업은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의료 시스템을 맡았고 동시에 송유 제어센터의 긴급 회로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작업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나면서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전체 시스템을 분리하지 않는 겁니까? 기존 회로를 차단하지도 않고 어떻게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죠? 이건 비표준 설계입니다. 미국, 프랑스 기준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프랑스 기술 자문관이 회의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위험한 실험입니다. 국가 기반 시스템에 이런 독자 구조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외무장관이 다시 왕자를 설득하러 나섰습니다. 폐하, 지금 이 방법은 절차적으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자칫 더 큰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왕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너진 건 그 절차와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지난 이틀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그 직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응급 산소 공급 회로에서 순간적으로 출력 불안정이 감지된 것입니다. 한국 기술자가 설치한 장비가 일부 호환되지 않으면서 전력 전송이 지연됐고 단 5초간 산소 공급이 끊겼습니다. 그 순간 병원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산소 차단 5초, 심장박동 저하 감지, 긴급 수동 조치 중입니다. 회의실은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보셨죠? 이게 그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나라의 장난에 국가 전체를 맡기고 있는 겁니다. 국방장관은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기술자들 철수시키세요. 이건 오히려 더 큰 재난을 부를 겁니다. 그 순간 저도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이 작고 낯선 기술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국가 기반망을 단숨에 회복시킬 수 있을까? 저는 지하 통신실로 내려가 잠시 혼자 있었습니다. 그곳엔 한국 기술팀이 남긴 초기 코드 복원 설계가 모니터에 떠 있었고 번역된 기술 요약서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엔 단 한 줄.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존 회로에 침입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옆에 새로운 생명줄을 만듭니다. 그 말을 읽는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었습니다. 파괴가 아니라 우회, 정복이 아니라 재건. 이건 분명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왕궁 제어실로 달려갔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오류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멈추면 다시 처음입니다. 왕자가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지요. 한국 기술팀이 다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짓엔 망설임도 없었고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지휘 체계도 상하 명령도 없이 마치 수백 번의 훈련을 거친 듯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누군가는 메인 회로 옆에 새로운 제어 모듈을 부착했고 다른 누군가는 고장난 센서 대신 광신호 기반의 임시 회로를 가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회로를 뜯지 않습니다. 정보국장이 중얼했습니다. 그냥 회피하는 방식이군요. 파괴하지 않고 덧붙이는 겁니다. 40분 후 의료 시스템 복구율이 71%를 돌파했습니다. 긴급 산소 공급 장치는 정상 가동 상태로 전환되었고 3시간 동안 수동으로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들은 처음으로 눈에 띄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보다 더 극적인 장면은 송유 제어 시스템에서 벌어졌습니다. 사우디 전체 석유 수송망을 관할하는 남부 송유 라인의 자동 제어 모듈이 한국 기술자들의 장비와 완전히 연동되면서 이전까지 경고음만 울리던 대시보드에 정상 작동 신호가 깜박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구율 94% 돌파, 수동 대체 구간 해제 완료, 오일 누유 차단 확인, 동시 송유 통제 허가, 자동 전환 승인 요청합니다. 사우디 제어관이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화까지 7분 남았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고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국방장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벽을 짚었고 외무장관은 눈을 질끈 감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무차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왕자가 화면을 응시하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조건을 걸지 않았고 자격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를 살렸습니다. 복구 작업이 끝난 후 한국 기술팀은 아무런 선언도 없이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라면 기자회견을 요구했을 것이고 SNS에 복구 기록을 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자가 직접 복구 현장으로 내려왔을 때 한국 기술팀은 이미 귀국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장비는 전부 현지에 기증되었고 설계도면은 복제 없이 인쇄된 단 한 부만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왜 모든 기술을 남기고 갑니까? 자이드가 묻자 기술팀 리더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수출하러 온 게 아닙니다. 복구하러 온 겁니다. 왕궁 정원에서 왕자와 자이드가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이드, 내가 당신을 의심했던 순간이 있었다는 걸 고백해야겠소. 저도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폐하, 그들은 우리에게 기술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결과를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왕자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이 이렇게 조용히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난 오늘 처음 알았어. 사우디 복구 성공 소식이 공개된 날 유엔 긴급과학기술 분과위원회는 이례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비회원 기술 주체의 전략 기반 개입에 따른 국제 기준 위반 여부 검토. 이 말은 곧 한국 기술팀의 긴급 파견이 기존의 국제적 기술 지원 프로토콜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의 분위기는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우디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회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 하루 만에 대응했고 단 24시간 만에 복구했습니다. 국제이주기구 소속기술 고문이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를 비판해야 하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합니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 과학안전위원장은 단호했습니다. 비표준 기술의 무차별적 확산은 전체 국제 시스템을 위협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검토하지 않은 기술 구조를 사용했고 이는 장기적으로 더 큰 보안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표단 역시 발언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설계 기술은 이미 우리 상업권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복구를 빌미로 글로벌 인프라 시장에 침투한다면 이는 기술 제국주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발언의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미국은 자국 방산업체와의 전략협력 위반을 문제 삼아 사우디 측과의 일부 계약 재검토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사우디의 기술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우디가 스스로 기존 시스템을 포기한 것입니다. 미 국무부의 비공식 브리핑은 명확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우디 외무부는 짧지만 강한 문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나라를 택했을 뿐입니다. 그 무렵 자이드 빈 파라드는 유엔 기술 자문단으로부터 직접 문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내용은 한국 기술 개입 관련 보고서 요청. 그는 잠시 고민한 뒤 보고서를 손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 있는 유엔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보고서를 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를 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있죠. 그걸로 충분합니다. 왕자는 그날 밤 조용히 대국민 성명을 준비했습니다. 내일 전 세계가 우리의 말을 의심하더라도 나는 오늘을 증언하겠습니다. 사우디 국가기반기술청은 복구 작업 완료 이틀 뒤 공식 보고서를 작성해 내각에 전달했습니다. 총 12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맨 앞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복구 작업은 사우디 현대 기술사에 있어 전례 없는 사건이며 한국 기술의 구조적 효율성과 결정적 실용성을 증명한 사례로 기록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기술적 성과를 다음 세 가지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복구 속도. 전체 시스템 마비 후 복구 요청 수신까지 1시간 45분. 한국 기술팀이 비행기에서 착륙한 뒤 첫 장비 가동까지 걸린 시간 38분. 전체 시스템 복구까지 총 소요 시간 23시간 14분. 이는 미국 방산업체가 제시한 예상 복구 시간인 4.7일 대비 4분의 1 수준. 프랑스 기술연합이 제안한 재설계 소요 시간 9.5일 대비 10분의 1 이하였습니다. 둘째, 복구율 정확도. 한국의 모듈형 응급 반도체 제어 키트는 기존 회로를 대체하지 않고 신경망처럼 옆에 붙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기존 시스템의 손상 여부와 무관하게 97.6%의 기능 복원을 달성했고 회로 충돌률은 0.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기존 유럽 표준 시스템에서 나타난 최소 충돌률 2.7% 대비 9배 이상 정밀한 수준이었습니다. 셋째, 자체의 확장성. 이번 복구에 사용된 기술은 모든 부문에 동일한 모듈을 사용했으며 의료에너지, 교통, 통신망 등 각기 다른 분야의 단일 알고리즘 기반 복구 로직이 적용됐습니다. 이는 하나의 기술로 국가 전체를 복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한 첫 사례였습니다. 한국 기술팀은 이 모든 작업을 마친 뒤 어떤 광고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장비에 로고도 없었고 데이터 보관 장치에도 어떤 이름도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의실 책상 위 작은 종이 한 장만을 남겼습니다. 기술이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 문장은 사우디 정보국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도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국제기술연합 글로벌 리서치는 사건 발생 한 달 후 긴급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지금껏 보조적이라 여겨졌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핵심 기술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술의 정밀도, 반응 속도, 적용 범위 면에서 기존 기술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입증했다. 그 보고서 말미에는 한국 기술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빠르다. 그러나 불안정하지 않다. 간결하다. 그러나 얕지 않다. 묵묵하다. 그러나 명확하다. 그날 이후 사우디의 기술 전략 백서가 수정되었습니다. 전략적 기술 파트너 목록에서 한국이 최우선 협력국으로 지정되었고 왕실 자문기술단 중 일부는 한국 기술팀의 제안을 정식 채택해 구조를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자이드 빈 파라드.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보고서에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과거 한국 기술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이 생존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마무리된 직후 한국 기술팀은 사우디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언론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보도자료에 포함시키지 말아달라는 요청과 함께 장비 사진 역시 사용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관 소속도 아니었고 회사명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배웅하던 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도착하셨나요? 기술팀의 젊은 엔지니어는 환하게 웃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늦었으면 누군가를 잃었을 테니까요. 이 단순한 문장이 사우디의 수많은 기술자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날 이후 왕궁 통신실과 병원, 송유 시스템의 직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불리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이란 말, 한국이라는 국가명도 회사 이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사람들은 그들을 단순히 그들이라 불렀고 그 말 한마디면 모두가 어떤 태도, 어떤 기술, 어떤 감정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복구 기간 내내 그들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들 스스로의 자랑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항상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어떤 걸 가장 불편해하나요? 당장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안정감 아닐까요? 정보보다 체온이 먼저 전달되는 구조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며 그들은 수많은 기술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너지 우선 분배 순위를 중환자실로 바꾸고 데이터 전송보다 음성 통신을 먼저 복구하며 대형 시스템보다 가정용 송전망을 먼저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기고 간 장비 하나에는
다음과 같은 손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체계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한국 기술팀이 떠난 뒤 왕자는 그들을 위해 특별한 회고록을 남겼습니다. 제목은 기록되지 않은 기술자들. 그 안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국적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이름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기술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깊은 곳에 녹아 있습니다. 그 후 한국 기술팀은 다시 사우디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술 고문, 전략 자문, 장기 계약 등 수많은 제안이 이어졌지만 그들은 단 한 가지 조건만 내걸었습니다. 사람이 위험한 순간에만 다시 부르십시오. 우리는 협상보다 대응이 빠른 편입니다. 사우디 기술학교에선 지금 한국형 위기 대응 구조를 교과서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름 모를 기술자들을 그리며 그들이 만든 회로를 실습하며 그들이 남긴 작은 메모를 읽습니다. 그 메모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기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우디 사태가 진정된 지 한 달 뒤 유엔 재난기술국은 새로운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응급기술 대응 자문단이라는 명칭 아래 전 지구적 기술 재난 시 신속 대응 가능한 기술 집단을 사전에 인증 등록하는 제도였습니다. 그 명단의 첫 번째 항목은 단 두 단어였습니다. 대한민국 기술팀. 이례적으로 유엔 본부 기자회견에 초청된 유엔 사무차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가진 나라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기술을 응급 대응 수단으로 완성시킨 나라는 지금까지 단 하나였습니다. 그의 발표가 끝난 직후 유럽연합과 아프리카연합, 아세안, 중남미 공동체 등 5개 지역기구가 동시에 한국 정부의 기술협력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내용은 모두 유사했습니다. 위기 발생 시 대응 가능한 한국 기술 기반 응급 제어 키트 수출 및 교육 협약. 그해 전 세계에서 단기 기술 파견 요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나라는 더 이상 미국도 독일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 31개국 긴급 기술 요청 리스트 1순위에 올랐고 아프리카 남부의 한 국가에서는 수도 통신망이 마비되자 한국에 직접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보고서 대신 그들을 원합니다. 우리는 협의보다 대응을 믿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폴란드, 베트남은 기존의 미국, 유럽형 기술 인프라 계획을 중단하고 한국 모델로의 전면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기술의 탈서구화가 시작됐다는 논평을 내보냈고 CNN은 기술의 조용한 혁명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한 칼럼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치명적 위기 속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작동한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인가?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그들은 빠르다.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들은 정밀하다. 그러나 묻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들은 기술을 사람보다 앞세우지 않는다. 국제기구 WHO는 의료기반 시설 복구 협약의 첫 번째 시범 국가로 한국 기술을 채택했고 국제이주기구는 난민 캠프 내 전력 시스템 구축에 한국식 긴급 모듈을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모듈형 응급 반도체 제어 키트는 사실상 세계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때 소형화된 대응이라 조롱받던 기술이 지금은 가장 유연한 생존 시스템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엔 이름도 로고도 없는 기술팀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어디선가 사람을 위해 묵묵히 장비를 점검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세계를 바꾸기 위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움직였으니까요. 그 모든 일이 지나간 뒤 저는 다시 왕자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회상하며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말보다는 침묵이 더 많았고 그 침묵은 오히려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이드,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왜 살아남았을까요? 처음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일까? 운이 좋아서였을까? 아니면 단지 타이밍이 좋았던 걸까? 그러나 이내 제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때때로 한국 기술팀을 떠올립니다. 복잡한 기기들 사이에서 묵묵히 움직이던 손, 누군가의 목숨을 위해 새벽을 깎아내던 눈빛, 무너진 시스템 옆에서 조용히 맥박을 되살리던 침묵. 그들의 이름을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을 압니다. 그들은 우리를 살아있게 한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있습니다. 누가 도와줬는지, 얼마나 급박했는지, 기술이 어떤 구조였는지, 몇 퍼센트의 효율이었는지.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남습니다. 그때 누가 우리 곁에 있었는가? 그리고 저는 그 질문 앞에서 한 나라의 이름을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날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이름.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 다가왔던 단 하나의 선택. 이제 저는 압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는 단지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숨쉬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 사연을 들으며 우리는 조용히 되짚어보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 누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의 절박함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아 얀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